2024년 마지막 올영 세일, 살까 말까 고민 중인 제품 같이 살펴볼게요. 쌈님들 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올영 세일 살까 말까 시작 전에 사면 안 되는 거 4개 먼저 거르고 갈게요. 첫 번째, 헤라 센슈얼 두두밤. 이거 12월 말에 리뉴얼 출시됩니다. 컬러도 싹 다 조정되고 제형도 바뀌어요. 립밤 기능성이 강화돼서 지금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촉촉하고 지속력까지 좋아집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리뉴얼된 거 신상 구입하시고요. 제가 전 색상 리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연말에 영상 올라오면 꼭 보러 와주세요. 스포! 두 번째, 바이오 힐보 립밤. 제가 업무 특성상 이 입술 혹사시킬 일이 많잖아요. 저는 입술이 워낙 건조하고 또 잘 상해서 립밤은 거의 잘 안 쓰고 립 오일이나 립 마스크 이런 거 나오면 다 한번 써보고 있어요. 올해 테스트했던 것들 중에 꼴찌. 보습, 영양 다 부족하고 지속력도 별로입니다. 떠서 쓰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뭔가 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립밤만 못해요. 요거 빼고 다른 제품 중에 골라보세요. 세 번째, 차홍 헤어 마스카라. 제가 곱슬 잔머리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앞머리 맨날 이렇게 한 가닥 잡아놓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 안 해놓으면 이 앞에가 진짜 난리가 납니다. 헤어 마스카라도 이것저것 써보고 있는데 차홍 얘가 꼴찌. 아예 고정이 안 돼요. 이걸 이렇게 빗어놓으면은 처음엔 좀 괜찮다가 시간 조금만 지나도 이 빳빳해진 머리들이 다시 우르르르 다 나와요. 이거는 쓰는 의미가 없다. 이거 빼고 다른 거 중에 골라보시고요. 잔머리 마스카라는 계속 유목 중인데 딱 마음에 드는 거 나타나면은 그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필리밀리 면봉 600개 세트. 배송비 맞추려고 면봉, 화장솜 이런 거 사잖아요. 이건 사지 마세요. 필리밀리 면봉 중에 600개짜리 묶음 있거든요. 면봉 솜이 깔끔하게 뭉쳐있지 않고 이렇게 올이 풀려서 실먼지가 부슬부슬해요. 아이 메이크업 수정할 때 뭐 부분적으로 닦아낼 때 이 솜 머리에 힘이 없어서 잘 닦이지도 않고 이 실먼지 눈에 들어가면 죽어요. 너무 아파. 렌즈 다시 껴야 돼요. 이 면봉 대도 힘이 없어서 귀청소하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 봐, 또 풀렸잖아요. 여기 필리밀리 면봉 중에 동글 한 통 그리고 네모난 한 통에 들어있는 건 괜찮은데 600개 세트, 이거는 돈 주고 살 물건이 안 됩니다. 다른 면봉 사세요. 블러셔, 질문 제일 많았던 오프라 블러셔 볼게요. 하이라이터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파우더 블러셔인데 굉장히 단단하게 압착이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문질러도 굉장히 얇게 묻어나요. 크리니크 치크판 마냥 브러쉬로 좀 힘있게 묻히거나 스펀지 쓰면 빠르게 발색 올라오고 그냥 바르면 은은하고 반투명하게 차곡차곡 색이 쌓이는 타입입니다. 발리는 두께 자체가 엄청 얇아서 레이어 쌓아도 두껍게 덮이진 않아요. 맑게 올라갑니다. 컬러는 로즈, 핑크 사틴, 캔디 애플 이렇게 3개 일단 구매해봤는데요. 로즈는 바르면 로즈 베이지 느낌인데 바를수록 좀 붉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핑크 사틴, 캔디 애플은 쌓을수록 자체 발광, 형광기가 살짝 느껴지는 화려한 색감이었어요. 컬러 지속력도 좋고 전반적으로 뭐 나쁘진 않은데 오프라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 우와 대박, 역시 달라.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밍 컬러링 파우더 블러셔, 루스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입니다. 내장 포포에 덜어내서 톡톡 발라봤는데요. 파우더 바른 것처럼 피부결이 바로 블러되더라고요. 베이스 유분기도 눌리면서 뽀송해집니다. 라이팅이랑 썸 컬러 이렇게 반반 발라봤어요. 21호인 제 피부에서는 발색 요 정도 느낌. 파우더 자체에 흰기가 많아서 엄청 뽀용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어요. 피부결 보드랍게 정돈하면서 자연스럽게 쓰고 싶다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나는 더 뽀얗고 흰기 있는 컬러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네이밍 블러셔 중에 요거 야미 컬러 있거든요. 얘가 진짜 뽀용해요. 비교해서 테스트 해보세요. 프레시안이랑 얼터 블러셔 비슷해 보인다고 하셔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프레시안은 밑이 비춰지는 맑은 치크, 얼터는 밑에 흰기가 깔린 뽀얀 치크. 전반적으로 얼터가 좀 밀키한 분위기가 있고 프레시안은 좀 익숙한 크림 블러셔 질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터 베이비 로즈, 프레시안 헬시 스마일이랑 비교해서 볼게요. 얼터가 흰기가 깔려서 좀 더 앞볼을 채우면서 봉긋한 입체감이 있고요. 프레시안은 과즙을 적셔놓은 것 같은 맑은 색감에 적당한 광택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보시면서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겠고, 나는 집에 이미 크림 블러셔가 좀 있어요 하시면은 얼터 바미치크 쪽 추천드릴게요. 이게 다른 크림 블러셔랑 좀 다른 색감이랑 질감이 있어서 요거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거 권해드리고, 제가 이 바미치크 전 색상 리뷰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여기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2AN 듀얼 치크 홀리데이 에디션 볼게요. 둘 다 안에 미세 펄이 반짝반짝 화려하네요. 하트 벌룬엔 푸른 펄, 러브 포션엔 화이트 오팔 펄 반반 발라볼게요. 하트 벌룬 연한 핑크 넓게 깔고 오른쪽 핑크 레이어링. 와, 쿨핑크가 너무 예쁘게 올라가네.
가는데요. 블루 글리터가 군데군데 산발적으로 반짝이다 보니까 모공이 부각되는 느낌 없이 되게 화려해요. 러브 포션은 화이티한 코랄 밑에 깔고 연보라색 레이어링 해볼게요. 야, 샵 선생님들이 2AM 쓰시는 이유가 있네요. 피부결도 어느 정도 보정되면서 발색이 너무 예쁘게 올라가고 피부 자체가 깨끗해 보여요. 코랄에 라벤더 올리니까 앞볼 볼륨도 살아나면서 뭔가 겨울의 아이시암이 은은한 듯 화려한 듯 되게 묘하고 예쁜 거 있죠. 이번에 리뷰하려고 발라본 블러셔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고, 코덕분들 집에 블러셔 쌓여있다, 뭐 좀 새로운 거 사고 싶다 하시면 이거 완전 강추. 요거 사세요. 기획 세트에 이렇게 브러쉬도 같이 나와서 가격 대비 완전 살만합니다. 오프라 살 돈이면 이거 사는 게 나을지도. 3CE 블러셔 핑크 필터랑 풀스 인 러브, 흔한 색일까 고민된다고 하셨어요. 요게 풀스 인 러브, 요게 핑크 필터입니다. 아주 약간의 탁기가 있는 뽀얀 핑크, 뽀얀 밀크티 색인데 막상 발색했을 때는 조금 더 채도가 올라오네요. 대단히 특별한 색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 3CE 블러셔가 색이 어떻고를 떠나서 좀 건조해요. 다른 블러셔들에 비해서 입자가 좀 무거운 느낌? 베이스가 좀 건조하고 두꺼우면 표정 지었을 때 주름 되게 안 예쁘게 드러나는 거 아시죠? 오프라나 2AM처럼 입자감 가벼우면서 피부결 블러되는 것도 많은데 굳이 다른 블러셔도 한번 둘러보세요. 오프라 그린빔,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요. 한번 발라볼게요. 먼저 코끝에 동글동글,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슈렉 그린 아니고 민트 그린이고요. 오프라 하이라이터답게 광채의 컬러가 명확하게 잘 보여집니다. 눈 앞머리까지 같이 발랐을 때는 이런 느낌, 코에만 썼을 땐 은근한 민트빔이 매력이었는데 앞머리까지 같이 하니까 존재감이 꽤 있습니다. 질문 주신 쓰담님께서 덜 사이버틱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오프라 하이라이터 자체가 워낙 면발광에선 끝판왕이라 이 정도 고발광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린 이 삐아 팔레트 있잖아요. 여기 민트 글리터 있어요. 면발광 아니라서 부담감도 덜하고요. 펄이 정확하게 민트색으로 반사돼서 분위기 전환하기도 좋을 거예요. 오팔이나 핑크 이런 거는 두루두루 쓰는 거고, 하늘색 이런 거는 여름에 쓰기에도 좋잖아요. 가성비랑 활용도 생각하면 삐아 2호 이거 진짜 괜찮아요. 추천. 오프라 글레이즈 도넛, 이거 신규 컬러라서 꾸준히 질문이 있었는데요. 컬러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베이스의 화이트 빔입니다. 기존의 웜쿨 다 무난한 컬러로 페퍼민트 추천드렸고, 필로우 토크는 밑에 핑크 깔리고 그 위에 실버빔이라 아예 화이티한 느낌은 없었는데, 글레이즈 도넛이 딱 깔끔한 화이트 하이라이터라서 다른 컬러랑 섞어 쓰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사과 그릴 때 빨간 사과에다가 하얀색 동그라미 이렇게 하잖아요. 글레이즈 도넛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피부 밝기, 어떤 피부색에 얹어놔도 여기가 광자리입니다 라고 되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17호 이상 밝은 뉴트럴 톤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될 것 같고요. 오프라 하이라이터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보는 기준이랑 전색상 리뷰도 자세하게 해놓은 거 있으니까 여기 링크 참고해주세요. 핑크빔 하이라이터 구매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오프라 필로우 토크는 핑크가 밑색으로 깔리고 그 위에 실버 펄이 반짝이는 거고, 클리오 달빛 물방울도 핑크 펄이 아니라서 생각하시는 핑크빔은 아닐 거예요. 핑크빔은 밑색이 아니라 핑크색 펄이 반짝이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 골라봤어요. 입자감 화려하게 반짝이는 건 홀리카 탄젤로, 은은한 무펄 핑크빔은 에스쁘아 핑크마린, 무난하게 쓰기 좋은 건 2AM 머메이드. 이 중에서 메이크업 하시는 스타일이랑 취향에 맞게 한번 골라보세요. 네이밍 하트 립 틴트, 일단 디자인은 100점 만점에 200점, 어플리케이터는 30점. 텐션감 없는 딱딱한 팁이라서 제형이 발리는 게 아니라 쓸려요. 길이도 짧아서 입술에 균일하게 밀착시켜 바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발라보다가 도저히 불편해서 저는 그냥 팁에 떠진 양 입술에 얹기만 하고요. 바르는 건 납작 브러쉬 사용했어요. 훨씬 낫더라고요. 젤 틴트처럼 떠졌는데 펴바르는 순간 이렇게 블러리하게 바뀌면서 빠르게 착색됩니다. 안쪽에 색이 다 착색되고 그 위에 뭔가 얇고 반투명한 뿌연 실리콘막이 덮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술 표면을 만져보면 미끌미끌한데 손에 색은 묻어나지 않습니다. 딱 봐도 두께감이 없죠? 진짜
진짜 얇고 가볍게 블러한 질감이 표현된다는 점, 그리고 지속력도 정말 좋습니다. 컬러도 블러한 질감도 지속이 잘 됐어요. 근데 후기 보니까 요플레 현상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팁으로만 바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각질에 되게 미세한 하얀 가루 입자들이 껴있는데 안쪽에 제형 확실하게 눌러주지 않으면 마찰하면서 이 하얀 가루들이 다 뜰 것 같아요. 이 틴트는 어중간하게 얹어두지 마시고 확실하게 눌러서 밀착시켜주세요. 컬러는 2개 발라봤어요. 누아는 공홈 설명에서 소프트 피치라고 하는데 제 입술에서는 엄청 붉게 올라왔어요. 시간 지나서 지원했을 때에도 입술이 거의 빨간색이었습니다. 힙노틱 컬러는 공홈에서는 모브빛이 많아 보였는데 제 입술에서는 역시 붉은 착색이 있고 그 위에 모브가 얇게 덮여서 역시 좀 붉으스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틴트는 입술이 발색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발색차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바르기 힘들다. 근데 발라놓으면 지속력은 좋다. 일단 디자인이 예쁘니까 하나 트라이 해보시고 이 정도면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른 컬러도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쿠 도화살몬 컬러 대신 발라봐 드리겠습니다. 투쿠 도화살몬은 핑크 코랄 톤의 펜슬인데요.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보다 채도가 있는 편이라 애교살에 발랐을 때 약간 울먹한 붉은기가 잘 보여졌어요. 투쿠 펜슬 중에 로지뮤트 컬러로 눈 밑 그림자랑 뒤트임까지 연결했을 때 이런 느낌. 제 봄웜라 피부에서 되게 붉으면서 뽀용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정말 울먹한 느낌 제대로라서 눈 밑 블러셔랑 연결해서 쓰기 좋았어요. 봄웜라 피부에서 쓰기 괜찮았습니다. 롬앤 립 펜슬 텐더리 피치랑 카야 베이지 두 컬러 사서 반반 발라봤는데요. 텐더리 피치에서는 입술 라인이 좀 더 볼륨감이 있고 카야 베이지는 오히려 볼륨을 누르는 느낌이 있어서 오버립하기에는 텐더리 피치가 더 좋았어요. 립 펜슬이 하트 퍼센트보다는 슬림해서 섬세하게 그리기 좋았고 발라놓고 손으로 톡톡 눌러만 줘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퍼지더라고요. 브러쉬나 면봉으로 스머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눌러주기만 해도 잘 퍼져서 사용하기도 편했고 한번 발라놓으면 지속력도 괜찮았어요. 안쪽에 페리페라 슬립온 마이립 발라볼게요. 이 제품은 제가 18일 날 전색상 리뷰 올릴 예정이에요. 담스가 전색상 리뷰를 한다는 것은 제품이 괜찮다는 것. 요거 되게 휘뚤마뚤템이에요. 각질 부각도 없고 막 바르기에도 좋고 립라이너로도 쓸 수 있고 컬러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스타님들 이거 보고 계시면 페리페라 립스틱은 제 전색상 리뷰 보시고 다음날 구매하세요.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연작 베이스 프랩이요. 지성인데 끼임 갈라짐에 좋을지 고민입니다. 저는 추천입니다. 연작 베이스 프랩이 피부에 발라놓으면 피부 표면에 포스트잇 같은 깔끔한 접착력이 생겨요. 그래서 잘 뜨는 베이스, 밀착력 떨어지는 쿠션 이런 거 바르기 전에 피팅 베이스로 쓰기 좋고 지성 피부라고 하셨잖아요. 매트한 베이스 밑에서 좀 유연하게 입자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갈라짐이라든지 들뜨는 것도 훨씬 덜 할 거예요. 지성 피부시니까 일단은 갈라지는 부분 위주로 한번 발라보시고 괜찮다라고 느껴지시면 얼굴 전체에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어바웃톤 파데가 맥이랑 비교가 될 수 있나? 했거든요. 와, 어바웃톤 파데 좋던데요? 깜짝 놀랐네. 국내 로드샵 파운데이션이 그냥 쿠션보다는 조금 힘 있는 정도 바르기 쉬운 제형을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파데인데 쿠션보다는 지속력이 살짝 나은 요 정도 수준을 로드샵 파운데이션의 에버리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바웃톤은 요거보다 조금 위에 있어요. 커버력, 밀착력, 지속력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컬러도 화사한데 몇 시간이 지나도 색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바웃톤이 베이스 잘하네요. 저도 이거 추천. 바닐라코 쿠션 17호 건성한테 괜찮을지 제가 이 쿠션 19호 사용해봤는데요. 저한테는 컬러가 엄청 화사했는데 17호에서는 자연스러운 정도일 것 같고요. 커버력 좋고 피부 표현 깔끔하고 지속력도 괜찮은데 이게 촉촉하진 않더라고요. 에센스 스킨 쿠션이라고 해서 되게 촉촉하고 글로우 있는 걸 상상했었는데 화이트 쿠션보다 조금 가벼운 정도? 유분 없는 볼 부위는 마르고 눈가 주름 다 갈라지고 이게 촉촉한 쿠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영 후기 읽어봐도 건조하다는 후기가 꽤 있습니다. 건성이시면 저는 이거 X.
속보습 앰플 웰라주랑 스킨앤랩 두 개 차이점 궁금해 하셨어요. 웰라주는 10중 히알루론산이고 스킨앤랩은 그 생리식염수처럼 전해질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수분을 당겨서 보관할 것이냐, 트러블이나 홍조 이런 것까지 같이 진정하는 수분을 쓸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다른 거 추천해 드려도 될까요? 제가 올해 3병 비운 속보습 앰플이 있거든요. 쌈님들은 다 아시죠? 딕셔니스트 아미노산 앰플인데 이게 올영에 없었는데 이번에 올영에 들어왔어요. 히알루론산 5배로 수분 당겨주고요. 그냥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라이트하게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놔서 그냥 히알루론산 앰플보다 피부 속에 수분이 들어차 있는 느낌이 훨씬 좋아요. 속건조 잡는데 정말 이거만한 게 없어서 진짜 주구장창 이거만 썼어요. 속보습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완전 추천! 꼭 한번 써보세요. 메딜 콜라겐 마스크, 메딜 콜라겐 팩이 가격은 착한데 무겁다는 평이 있던데 맞아요. 바이오던스보다는 좀 묵직해요. 처음에 딱 올려놓으면 요 하단 부분 시트 있죠? 슬슬 아래로 흐르는데 이거 2, 3분 정도 있으면 고정돼요. 고정되고 난 다음에는 붙이고 막 돌아다녀도 안 떨어져요. 좀 무겁긴 한데 못 쓸 건 아니다. 그리고 요즘 콜라겐 마스크 가격이 장당 5,000원 그냥 넘어가잖아요. 막 7,000원, 8,000원 이런데 메딜 콜라겐 마스크는 세일 들어가면 3,000원대거든요? 마스크팩은 정기적으로 사서 쓰는 건데 가격 생각하면은 메딜을 안 쓸 이유가 있나? 2, 3분 있으면 고정되고요. 저는 요거 붙여놓고 얼굴 이렇게 꽉 잡는 느낌도 덜해서 훨씬 피부도 편했거든요. 저는 이거 괜찮아요. 추천! 요즘 클렌징 제품이 팩 기능도 있고 블랙헤드, 모공케어, 클렌징 제품들 많이 나오는데 클렌저 치고 가격대가 있어서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다. 저는 휘프트 클렌저 써봤는데요. 팩 기능 있다, 스킨케어 성분 많다 그러잖아요. 사실 성분만 놓고 보면 다른 클렌저들도 그 정도 스킨케어 성분들은 들어가거든요. 선물하기 좋은 클렌저로 포지셔닝 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질감, 감성적인 향과 패키지, 클렌저 치고는 비싼데 선물하기에는 부담 없는 가격대. 스킨케어 기능이 막 엄청나기보다는 질감, 향기에 대한 약간의 프리미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용감 괜찮아요. 세정력 무난하고 미산성 제품인데 세안하고 나서 얼굴 막 건조하게 땡기거나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클렌저는 세정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한국소비자원에서 10개 클렌징 폼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가 기사로 떴더라고요. 1차 세안으로 선크림까지 지워지는 건 마녀공장 소다폼, 센카 퍼펙트 휩, AHC 프렘 리셋, 이니스프리 화산송이, 해피바스 마이크로딥 클렌징 폼 요렇게 5개였다고 합니다. 클렌징 폼으로 선크림까지 세안하시는 분들은 요 기사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지성 피부시고 파우더 쓸 때마다 뭉치고 잘 뜬다. 피카소 133 브러쉬 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33 브러쉬 저는 X. 여러분 파우더 브러쉬가 이렇게 크고 폭신폭신하면 이 폭신폭신한 기분은 좋은데 브러쉬가 큰 만큼 파우더가 많이 묻어요. 전문가분들은 요거 양 조절 잘 해서 쓰시지만 보통은 그냥 이렇게 파우더에 비빈 다음에 얼굴에 팡팡팡팡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파우더를 쓰는데 뭉친다, 뜬다는 거는 양이 너무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큰 브러쉬 말고요. 루스 파우더는 맥 109S 브러쉬, 프레스드 파우더는 오키 브러쉬 피부 02번. 루스 파우더 이렇게 묻혀놔면은 절대로 많은 양이 묻어나지 않아요. 딱 이 정량을 내가 기름이 많은 부분에 정확하게 콩콩콩 얹어줄 수 있고 양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뭉치지 않습니다. 파우더 브러쉬를 쓸 때 막 산발적으로 팡팡팡팡 두드리는 것보다 좀 여기 정확하게 찍으면은 훨씬 더 좀 깔끔하게 파우더를 올릴 수 있어요. 프레스드 파우더도 마찬가지 이렇게 납작한 면으로 덜어낸 다음에 파우더 입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나 과한 양이 묻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 뭉쳐요. 둘 다 올영이 없긴 한데 파우더 양 조절하기엔 진짜 좋거든요. 페이스 브러쉬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제품으로 투자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필리밀리 헤어라인 브러쉬가 헤어라인 채울 때 좋다고 궁금해서 저도 사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짧고 촘촘한 브러쉬인데 일단 쉐딩 컬러 중에 좀 이렇게 어두운 색 위주로 바른 다음에 이게 짧고 힘이 있어서 집중해서 컬러 눌러주기 좋네요. 사이즈도 좋고 괜찮은데요? 살짝 그림자 나오게 돈값을 한
산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세일해서 7,000원대에 샀거든요. 이 가격이면 사놓고 쓸만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헤어라인을 채울 때는 이렇게 두피에 브러쉬가 들어가기 때문에 페이스 브러쉬랑 따로 쓰시는 게 사실 좀 위생적이긴 하거든요. 7,000원이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추천! 여기까지 올영 세일 살까 말까 가름만 한번 쫙 타봤습니다. 질문이 100개 가까이 달렸는데 이걸 다 답변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무쪼록 이 영상 보시고 이번 올영 세일 때 필요한 제품 잘 쇼핑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만나요. 안녕!